기대돼요? 네. 박수 한번 쳐야 그만. 여러분들은 죽어도 신장이 망가지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죽어도 신장이 망가지면 안 낫는다. 투석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제가 7개월 전에 여기로 왔는데 이강옥 교수님한테 막 이런저런 막 난치병을 낫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어려운 병이 키드니 망가지는 거였거든요. 그거 투석한 사람이 나아진 경우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무려 3건이나 있대요. 처음에는 사실 안 믿었습니다. 설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봤죠? 아까 금방 들으셨죠? 중증 근무력. 낫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나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봐요. 우리 한의사 중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방금 신부전 환자한테 전화 왔는데 한 달 새에 웬만한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 의사가 도대체 뭘 했냐? 뭘 했길래 나아졌냐? 여기서 하라는 거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5세 남자, 비후행 크레아틴. 이게 신장 기능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한 달 만에 지금 102에서 81로 6.92에서 6.25로. 그 다음에 이건 당화혈색소잖아요. 3개월 평균 혈당치 8.2에서 무려 6.2로 뚝 떨어져요. 5.9 정도로 유지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정상인은 한 5.5, 5.4 이 정도 되고요. 이게 당화혈색소가 뚝 떨어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염증이 없어지고 막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좋아지니까 이분이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다시 밥 먹으면 한 달이면 다시 원래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다. 최소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3, 4개월을 해라. 세포가 싹 바뀌는 데는 정말 3, 4개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예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안 주어지면 표면적 불행은 구원이 가장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표면적 불행은 구원이 가장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건 실제로 예수님의 구원이 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아프면 그냥 또 여전히 술 먹고 밥 먹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진지하게 신도 찾지 않을 거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인 거지. 좋은 기회야. 나 아픈 줄 알아. 그건 과거에 잘못 산 거죠. 누가 이렇게 막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먹으래요?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응?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그러면 교수님 계속 말하잖아요. 생노. 병자 딱 빼버리고 살 수 있다. 이미 아파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그렇게 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금 이것만 먹었어요. 아까 그 뭐 만나하고 건생효소만 먹었어. 15 했어요, 이분이. 물론 이제 한의사니까 침도 넣고 한약도 쓰고 그랬어요. 또 쓸 거고. 근데 봐봐요. 이게 RBC가 레드 블러드 셀 이런 뜻이에요. 적혈구. 몸에 만나하고 그것만 먹었는데 오히려 수치가 높아졌네?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산소를 전달하는 놈이 오히려 수치가 올라갔네? 밥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흔히 말하는 절식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거를 못 보죠. 우리는 의사니까 이런 걸 끊임없이 검증해 갈 거예요. 이것만 먹고 130일 먹고 130일 만나만 먹고도 혹은 건생효소만 먹고도 혈액 수치가 오히려 좋아지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왜 그런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더라. 이 만나 안에 건생효소 안에 발효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더라. 지금 그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을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콩팥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설명해 볼게요. 미쳐버리지? 그래도 봐. 여러분들 사구체라고 그러죠. 사구체 신념 이런 얘기 들어봤지? 보면 볼만해. 봐봐요.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의 구체다 그런 뜻이에요.
쉬워. 그래갖고 혈액이 이리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서 보호막 캡슐 해가지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걸러지고 이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소변도 거르고, 네? 단백질도 다시 흡수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흡수하고, 약물도 약간은 버리고 흡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매일매일 소변을 보고.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한 사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조금 먹으면 바로 이게 망가져 버립니다. 이미 키드니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물을 적정히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건 의사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고. 아셨어요? 근데 물을 안 먹어요. 특히 치매, 파킨슨,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먹으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알았어요? 물 많이 먹어야 돼. 대부분 다 만성 탈수요. 암 환자 물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막 나의 면역 세포가 막 돌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야 막 주름도 덜 생기고 이뻐. 근데 물을 많이 먹고 아침에 붓던데 그거는 자기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건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했던 대로 뭐예요? 이제 혈액이 들어와가지고 막 걸러진다고 그랬지. 그 뭐 원유세뇨관에서 수분, 나트륨, 칼륨 이런 거 흡수하고, 근위세뇨관에서 단백질 이런 거, 포도당 이런 거 다 흡수하고, 응? 이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수분, 염분 이런 것들을 다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의사들은 이런 거 알죠. 여기 사구체 옆 장치에서 골지 아파라투스에서 레닌을 분비하고 혈압, 염분 농도를 다 감지해가지고 혈압이 많은, 물이 많다 그러면 물이 내보내고, 소금이 부족하네 그러면 막 흡수하고, 소금이 많네 그러면 막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막 해서 하고 있는 게 콩팥이야. 망가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망가지면 난리 나니까 어떻게 해요? 투석을 해서 싹 걸러내요. 신장 대신 걸러가지고 막 4시간씩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신장 투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봤어? 4시간 동안 누워있어봐. 일주일에 3번씩. 거의 죽음이에요. 차라리 죽고 말지. 나는 못 살아.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굶고 나는 기도하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뭐 한다고? 회복할 수도 있더라. 투석 직전에서 회복이 가능하더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을 쭉 연상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냥 사구체 여과율 제가 공부하려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 그 다음에 단백뇨가 300ml 이하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 키드니가 망가지고 송팥이 망가지면 이런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백질 먹지 말라는데 먹어야 돼요. 조금씩. 소금도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봐봐요. 2025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네. 뭐라고? 고혈당이 되면, 당뇨로 고혈당이 되면 염증이 시작된다. 이게 하이퍼글리세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고혈당 이런 뜻이에요. 고혈당이 되면 persistent inflammation, 지속적인 염증이 생기고, 면역 세포를 리크루트먼트 모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일으켜서 이 키드니를 섬유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구체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고혈당 때문에. 뭐 먹어서? 빵 먹어서, 탄수화물 먹어서, 음료수 먹어서. 대신 뭐 먹어? 통곡물 먹고 발효 제품 먹고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키드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암 얘기했죠. 암도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도 알아요. IgA 신증. 콩팥이 망가지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콩팥 사구체 망가지는 대표적인 게 IgA 신증이에요. IgA 네프로패시. 이거를 알면 면역 전체를 알 수 있고 내가 건강함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려고요. 자, 봐봐요. 이제 이 말을 외워. 임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A가 콩팥에 이렇게 침착돼가지고 염증, 이게 콩팥이 망가졌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그죠? 아까 지금 이제 돌아가 보면, 위쪽으로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여기 근위세뇨관에서 단백질을 재흡수한다고 돼 있네? 그러면 임뮤노글로불린은 단백질이요. 아까 말했던 이 임뮤노글로불린이 뭐라고요?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재흡수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 좀 어렵더라도. 할만하지? 신장에서 단백질을 아까우니까 단백뇨 이렇게 뭐 알부민 막 쏟아내버리면 안 되잖아. 다 재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단백뇨가 나온다. 그런 말은 신장에서 뭐 단백뇨를 쏟아내버렸다. 이런 말이죠. 신장에서 못 잡아챈다. 그러면 우리 그 귀한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많이 먹으면 막 이제 요독증 생기고 난리 나니까 먹을 수도 없고 뭐 버릴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신장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재흡수하고 있어? 그죠? 그런데, 자, 봐요, 이제. 자, 봐요. 자, 우리 장이 있어, 장. 우리 장. 여러분들 위, 소장, 대장, 여기 있죠? 그거는 끊임없이 뭐하고 만나?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뭐하고 만나? 외부 박테리아하고 만나. 여러분들 야채 먹으면 거기에 그냥 균이 참 바가지씩 있어, 지금.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야채를 먹으라 그래요, 의사들은. 건강에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 안에 위의 산도가 높아요. 1.5, 1.2, 그래. 썩은 고기를 먹어도 박테리아 다 죽여.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속쓰리다고 제산제를 줘버려. 제산제 절대 먹으면 안 돼. 제산제를 주면 우리가 먹었던 아까 야채 먹은 거 있죠? 그 박테리아가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원 의사들 하는 정말 여기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욕 나올 뻔했는데 내가 멈췄는데 의사들 하는 거 미친 짓 하는 거 많아요. 무심코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너무 멀리 나갔으니까 이대로 갈게 그냥. 어쨌거나 우리 면역 세포가 좋아야 장에서 끊임없이 외부 적하고 만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점액층으로 세포벽층으로 면역 세포층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 이 면역 세포층이 뭐냐면 이 면역세포, 이게 지금 아까 장벽이야. 여기 음식물이야. 지금 여기 음식물. 여기 똥이야. 지금 여긴 똥. 우리 장벽이야. 우리 몸 아니야. 지금 이제. 그러면 여기에 우리 대장 안에 2kg나, 세균 2kg나 같이 살아. 자, 2kg 같이 살아? 그러면 이놈들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뮤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이 면역 글로불린을 얘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세균을 살짝 둘러싸. 요놈이 나쁜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둘러싸, 이렇게. 이거 어떻게 1층에다만 자는 놔두고 나는 지금 내 몸이잖아. 여기다 이렇게 싹 둘러싸. 그래가지고 1차 면역층을 싹 형성을 하는 거야. 얘가 무너지면 이제 저놈들이 나를 공격을 하지. 이제 둘러싸는 거 이제 알았지? 여기 이해됐죠? 코팅이 됐지? 그러면 내가 설탕, 음료수, 빵, 과자, 글루텐 막 이런 거 먹어가지고 장에 염증이 있어. 생겨. 그럼 어떻게 돼? 2층이 무너지겠지. 그러면 이 IgA가 임뮤노글로불린이 이제 들어와,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혈액내로 들어가 버렸네? 내 몸으로 혈액내에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제 전신을 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임뮤노글로불린 A라는 놈이 자, 이제 들어오겠죠? 돌가가 키드니에서 어떻게 해요? 걸러야지. 얘가 단백질이니까 걸러야지. 근데 접근하고 지금 밖을 막으라고 그랬지. 내 몸에 들어와갖고 하라고 그랬어? 이 임뮤노글로불린 A가 너 밖에서 이렇게 막으라고 그랬지. 내 몸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뮤노글로불린 A, 임뮤노글로불린 M, 임뮤 컴플렉스가 이 복잡한 이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놈이 키드니에 가서 껴버리는 거예요. 그 콩팥에. 아까 그 보여줬던 이 세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걸 모르면, 이 구조를 모르면 이 혈액내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걸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얘가 모양새가 한 요만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만한 놈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런 데 가서 다 침착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사구체에 가서 껴버린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된다? 우리 몸에 혈액을 못 거른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젊었을 때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안 먹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꼭 콩팥 망가진 사람만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잖아. 모든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죠? 알아들만 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려운 건 다 빼고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런데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 염증이 폭증한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질염 같은 거 생기면 항생제 주면서 설탕 4시간 동안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본능적으로 하니까. 거기서는. 응? 산부인과에서는 본능적으로 알아. 설탕 먹으면 면역세포가 떨어져가지고 가렵다는 거를. 근데 왜 일상에서 보편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왜 설탕을 그렇게 맨날 먹냐는 거예요. 이렇게 차를 마셔야지. 발효차를 마셔야지. 쓰디쓴 한방 차를 마셔야지. 맛있습니다. 이런 차 맛들이면요. 단 거 주면 못 먹어요. 고진, 감내 알아요? 몰라요? 그 쓴맛 뒤에 오는 은은한 단맛을 여러분들 알아? 몰라? 단맛을 끊임없이 먹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은 단 걸 먹고 싶어 하죠. 저는 이제 못 먹게 해야겠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둘인데, 막 여름에 막 이제 땀내고 흐르면 애들이 이제 음료수, 콜라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요? 절대 안 사줘. 물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붕어쌈 많고 한 개를 사. 그러니까 새를 쪼개. 갖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1등이 젤로 큰 놈을 골라서 먹는 거야. 내가 1등 하면 과감하게 젤로 큰 놈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제가 여름에 자전거 타고 그 가족들이 우리 새만금 거기 섬 있죠. 거기 뚫렸다고 거기를 한번 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노는데 너무 덥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어. 갖고 야 하나씩 먹자. 너무 덥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3명이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다 못 먹어. 절반 먹고 느끼해서 못 먹겠어 하고 다 버렸어. 맛을 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오히려 쓴맛을 잘 먹어. 여러분들은 단맛에 중독돼 있는 거야. 그 단맛에 중독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암세포를 키우고 끊임없이 3차 신경통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TV에서 방송에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떠들고 있어.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너무도 중요한 이 얘기를 안 지키고 있을 뿐이야. 이거 좀 먹으면 어때? 이러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그 대신 이 단맛, 요거 달잖아. 요거 뭐라고. 여기는 엑소폴리사카라이드. 따라서 하세요.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엑소가 뭐냐면 분비한다. 폴리사카라이드. 다, 많은. 사카라이드가 당, 이런 거. 그러면 당이네? 맞아요. 당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섬유당이에요. 이렇게 베타 일사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좀 구조가 있어요. 그 당 구조가. 얘는 쉽게, 얘가 많으면 염증을 줄이고 항암 효과가 있고 항염증이 있고 키드니 망가진 거 회복하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제 옛날에 논문에 다 있는데 설설 할 거예요. 오늘은 주제로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고, 이제 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장 관련 림프 조직.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 장벽에서 1차 면역을 이뮤노글로빈 A라는 1차 세포벽 층을 쓰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산제 먹고 막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먹으면 얘가 무너진다고. 1차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고? 잘못하면 얘가 이뮤노글로불린 아까 A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 근데 봐봐요. IgA 신증을 일으키는 유해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제목이 이 논문에 아까 이게 논문 위에 제목이 이거예요. 모르겠다. 그래갖고 박테로이데스 프레질리스 루미노코커스 그나비부나부스 이런 데가 나쁜 균은 아니야. 좋은 균은 압스퍼질러스 오리제 우리 발효하는 균. 여기 좋은 균은 외우는데 나쁜 균은 안 외워 내가. 나쁜 균은 안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해균이 이 페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이 면역을 1차 면역을 이거를 자극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 장누수라고 그래. 이거 보고 따라서 해서 장누수. 장에 벽을
단단한 벽을 치고 있다고. 그냥 단단한 성벽을. 근데 장이 헐렁해진다고, 이렇게. 헐렁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균 들어오고, 이런 것들 들어오고, 이뮤노글로불린 막 하고 있는 놈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먹으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 귀한 손자들한테. 그 귀한 손자들한테 사탕 사주고, 그 귀한 손자들한테 과자를 사주고 그래. 사주지 마. 그 빵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그 광활한에서 좋은 밀을 생산해서 1년 당해년도에 나온 건 지네가 먹어요. 그나마 좀 좋은, 한 3년 지난 우리나라 와서 이게 좋은 셰프들이 써요. 썩음썩음 한 놈, 이제 5년 된 놈 수입해다가 배에다가 한 6개월 실어갖고 방부제 치고 거기다가 방부제 쳐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5년인지는 몰라요, 잘. 내가 뭐 그쪽을 알지 모르니까. 방부제 쳐가지고 썩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 그나마 좋은 놈은 그 새벽, 막 매일 만드는 빵들 있죠. 그런 데 써. 이제 썩기 완전 일보 직전에 있는 놈 갖다 갈아갖고 방부제 쳐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탕 넣고 향신료 넣고 방부제 넣고 과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1년. 유통기한 1년! 그러면 그 과자가 몇 년 된 거예요? 자기야, 그 과자가 몇 년 된 거예요? 내 추정컨대 10년. 10년 전 쌀 먹어봐, 자기네들. 군대에서요, 3년 된 쌀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비축을 해야 되니까. 3년 된 쌀 먹으면요, 맛없어서 못 먹어요. 여러분들 1년만 지난 것도 맛없어서 새쌀 나오면 환장하죠, 지금. 좀 있으면 새쌀 기다리고 있지. 10년 된 과자를 거기다가 방부제 치고 설탕 쳐가지고 그 귀한 손자들한테 주고 매일 그거를 이 근육거리로 먹고 있는 얘가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병이 안 생기겠어요? 그거를 맨날 먹어놓고 뭔 병이 낫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캠페인을 해야 돼. 지금 작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다가 작정하고 유튜브에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좀씩 먹어도 돼요. 아픈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나이 들면 근데 대부분 아프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병이 생긴다 이런 말이고요. 지난 시간 했던 얘기 조금 해볼게요. 지난 시간 했던 얘기 연장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염증이 생긴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에서 막 흥분이 생기고 근육이 막 발발발 떨고 뇌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 안 그래요? 잠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여성들은 생리통 오고 난리를 치고 있네. 지금 이제 한 달, 2달,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답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감신경이 막 흥분된 삶을 살아요. 제가 지금 아까 막 교감신경을 스스로 쓸데없이 혼자서 흥분시키고 있었어.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지. 조용조용 다시 말해요. 뭐 하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가지고 야 염증 하지 말라고, 두통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면 염증이 생겨요. 알파아드레날린 수용체를 통해서 심장 염증이 악화돼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눈에 충혈이 오고 염증이 생겨요. 길만 다를 뿐이에요. 키드니 쪽은 아래쪽에 있는 교감신경이고 눈 쪽에 있는 건 경추에 있는 신경이고 심장에 있는 건 흉추 3, 4번 여기에 있는 신경이 지나갈 뿐이에요. 다 똑같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염증이 악화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요 뇌관에 있는 연수에 있는 요 뇌관에 있는 여기서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야, 너 흥분성 떨어뜨려 라고 계속 해줘. 갖고 떨어뜨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흥분하면 떨어뜨리고 이렇게 돼. 계속 왔어. 설탕 먹고 빵 먹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계속 아프고 3차 신경통 통증 계속 자고 왔어. 1년, 2년, 3년. 원인 치료는 안 하고 약만 먹고 진통제 먹고 계속 해갖고 왔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부교감신경이 일을 하다 어떻게 돼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지쳐 그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탈진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거를 탈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누워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통증 확 줄어드는 거.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 만지는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귀를 만져가지고 한쪽이 아프다. 그럼 뭐라고요? 지금 부교감신경이 탈진돼갖고 기능을 못하고 있구만? 교감신경이 막 승질내고 있구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보면 한쪽이 더 아파. 그럼 그쪽이 지금 그 부교감신경이 탈진돼갖고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야. 한의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침 놓고 이 침 놔주고 그 다음에 전침 놔주고 하면 바로 통증이 팍팍 줄어요. 그러니까 침 맞고 막 좋아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염증이 줄어들어 버린다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안정화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버린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전이 밝혀져 있어요. 어디서? 네이처에 나와 있네? 이거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바이올로지 이 얘기는요, 여기 논문에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9시 가문의 영광인 논문이라고 이게.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얘가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 콜리너직 안티인플라메이션 패스웨이가 자극된다. 부교감신경, 콜린, 아세틸콜린, 우리 막 기억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치매 안 오는, 아니, 그런 자극을 해가지고 안티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들어는 패스웨이를, 그 길을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이 대식세포, 이 그림이 이거예요. 대식세포에 여기 수용체가 증가하고 NF-카파비가 억제되고 요 활성화돼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이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알파 이렇게,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에요. 얘네들을 억제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면? 만지면. 뭐 하면? 기도하면. 뭐 하면? 108배 하면. 뭐 하면? 사랑하면. 알아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어? 웃어. 자, 시작. 억지로라도 웃어. 응? 그러지. 그러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이렇게. 거기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요거야. 음악을 들어. 좋은 음악을 들어요. 막 시끄럽고 사우나 음악 말고 클래식 음악을 들어.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걸 들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걸어. 바닷가를, 산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 없어. 손잡고 걸어. 그럼 아이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 응? 없어?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를 만들어갖고 걸어. 내가 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전이 밝혀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주신경,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여기 위에 것은 어떻게 한다고? 눈에 있고 이 아래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네? 그래갖고 한의사들은 이제 요 놈이 나오는 부위를 찾아갖고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한의사인 것을 천추의 한의로 알았다가 요즘에는 내가 한의사인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방법을 잘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 그림을 한의학의 역사를 바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누워서 아까 극돌기 이 흉추의 교감신경 활성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워서 어떻게 하라고? 누워서, 우리 교수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요거를 33개를 한대요. 31개인가? 몇 개? 네, 33개. 자, 이거를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흉추 교감신경, 어딨어? 그림 어딨어? 이 교감신경 부위가 활성이 떨어져. 여기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지. 교감신경. 근데 여기 이강호 교수님 어떻게 해요? 엎드려 놓고 흉추 만져주고 반드시 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갖고 복직근까지 다 풀어주지. 근데 척추 교정 수술한 사람들도 이 운동을
그럼요. 해야지. 잘 해야지, 그 대신. 사람이 쓰고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못 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실 일 있으면 빨리 나와요. 아니요, 지금 뭔 말 하려고 그랬어. 빨리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전하게 누워서 하는 거야. 이거를 열린 사슬 운동이다. 따라서 하세요. 누워서 하면 안전해. 근데 여기서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러면 짓눌러 갖고 깨겠지. 그래서 누워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첫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누워서 운동을 30분, 1시간씩 만들어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우면 이 허리에 부담이 0이에요, 0. 근데 쓰면 1이고 앉으면 2요. 이게 제일 허리 아픈 사람이 앉는 것이 제일 아프고 쓴 것이요. 아니 고정을 해버렸어요. 고정을 해도 위아래 것이 다 움직이니까 괜찮아. 전부 핀 바꿔서 고정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나는 제일 어렵다는 12번 척추하고 1번 요추를 고정했어요. 완전히 2번이다. 내가 이제 사진작가 되고 카메라 메고 되게 까불다가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나서 박다니 4개나 박다니 4개나 이렇게. 누워서 여러 개 박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이 흉추가 10개 있잖아요. 요추가 5개 있는데 여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갈비가 없는데 여기는 갈비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니 그만이야. 누워서 운동하면 된다니까. 누워서 해야 바닥에 좀 이따 제가 봐드릴게. 뭐라고요? 침대 말고 그냥 바닥에서 매트 깔고 바닥에서 해도 되죠. 매트 깔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 숙제 누워서 1시간씩 운동 만들어 와. 엄마 꼭 만들어 줘야 살아. 그렇게 해야 림프 순환이 되고 면역 세포가 돌아. 물론 걷고 뛰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걷고 뛸 사람 몇 명이나 돼? 무릎 아파서 못 뛰잖아. 허리 아파서 못 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워서 해라. 늙기 전에 일단 누워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았죠? 네.